예, 1차 구사 해설 간단히 해드릴게요. 객관식은 뭐 대부분 어렵지 않아서요. 객관식은 14번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한번 보시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f가 미분 가능한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역함수 이제 g가 이제 존재합니다. f 역함수가 아니라 f 역함수가 g의 10분의 x 플러스 8.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랑 똑같죠? 식은 프린트랑 똑같습니다. 프린트 18번 문항 변형한 거고요. 이러한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죠? f가 f의 역함수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된 상태고 g의 1이 2일 때 g'1값 구하시라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은 얘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f의 역함수 f하고 g의 가로 이거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얘네 둘이 합성하면은 항등함수인 x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얘 합성한 거 그대로 쓰시면은 f 합성 g의 합성 10분의 x 플러스 8 그죠? 이렇게 하면은 둘이 합성하면 뭐 나온다? x 나온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양변 미분 때리겠죠? 양변 미분 하시면은 f 프라임에 가로 열고 g 가로 열고 10분의 x 플러스 8 곱하기 안의 거 함수 얘 미분을 다시 하셔야겠죠? 얘 미분하시면은 g 프라임에 10분의 x 플러스 8 되고 다시 또 안의 거 함수인 얘 또 미분하셔야죠. 얘 미분하면 10분의 1 나오죠? 그렇죠?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 이거 하면은 우변 미분한 거. x 미분하시면 1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 미분하면 1. 뭐 12쪽으로 이항하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곱하면 10 나온다. 이렇게 한 번에 쓰겠습니다. 이거는 1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항등식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은 기본 조건이 g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거든요. gx에 1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x에 g에 1 나와야 되니까 g에 여기가 1 돼야 되니까 x에 2 넣으면 되겠죠. x에 2 넣으면은 g에 1이 나오니까 x에 2를 대입하시면요. 여기서 x에 2를 대입하시면은 f 가로 열고 x에 2 대입하시면은 g에 1이죠. g에 1은 2네. 그러니까 얘는 2가 이렇게 되고요. f2는 우변도 x 지금 2 넣고 있어요. x에 2 넣고 있으니까 우변도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g'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g'1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G'의 1, G'의 1, 여기서 G'의 1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G'의 1이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이 식도 X에다가 2를 집어 넣으셔야 G'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F'의 G의 1, 여기다 X에 2 집어넣으면은 G의 1, G의 1은 아까 2였잖아? 그러니까 F'의 2가 되겠죠? 곱하기 G'에 X에 지금 2 넣으니까 얘는 G'에 1 되고요. 이게 지금 10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은 지금 우리는 G'의 1 요거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F'의 2 값만 구하면 돼. 자, F'를 구하기 위해서 F 관련된 조건식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F가 F의 역함수보다 항상 같거나 크대요. 그죠? 이러한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식이 요 조건식도 있죠. F에 2 집어넣어 2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2 집어넣어 2 나온다는 얘기니까 Y는 X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을 대충 그리시면은 이렇게 Y는 X가 있고요. Y는 X가 있고 이 점 위에 2,2가 있는 거죠. 여기에 2,2가 있는데 이 2,2를 F가 지나야 돼. F가 2,2를 지나야 되는데 F에 2 집어넣어 2 나올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니까 자 F가 증가해야 되는데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만약에 F가 증가하니까 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봐, F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F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F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죠. 요거하고 대칭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겼죠. 이게 F의 역함수겠지. 그러면은 문제 조건을 안 맞죠. 어떤 조건? F의 역함수보다 항상 F가 커야 되는데 F의 역함수보다 항상 이 부분은 F의 역함수가 오히려 F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F가 Y는 X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F가 Y는 X 밑으로 내려가면은 F 역함수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대소관계가 역전되죠. 그러니까 F가 Y는 X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다시 그림을 그리시면은 f가 2,2를 지나면서 y는 fx 위를 여기 밑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찍고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2,2에서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f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f는 그래서 증가하면서 여기에 접하고 이렇게 가는 f가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f의 역함수보다 f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f는 2에서 접선 기울기가 몇 나온다? y는 x 1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는 바로 f는 x좌표가 2인 곳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더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1이니까 이놈이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G'의 1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얘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0이 되겠습니다. 사다편 보시면은 사다편 1번은 뭐 간단하고 2번부터 한번 풀죠. 사다편 2번은 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가 그 함수 곡선 위 점에서 접선 기울기만 우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쵸? 보시면 뭐 그냥 늘 똑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 함수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함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 그림을 그리고 자, 1, 0이 곡선밖에 한 점이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x가 1, y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x가 1 x가 1 되려면은 여기서 x가 1 되려면은 t가 0이어야 되죠. t가 0이면 x는 1 나오는데 t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즉 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지 1, 0을 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입니다. 1, 0은 뭐 당연히 문맥상 곡선밖에 한 점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은 접선을 내가 이렇게 긋고 이 곡선밖에 한 점 이거 1, 0이에요. 얘가 1, 0 여기서 우리가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선 기울기 구하려면 당연히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셔야겠네. 자,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접점의 좌표를 미수 설정해야죠. x좌표를 t라고 넣는 게 아니라 이미 x좌표가 t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x좌표는 뭐라고 넣으셔야 돼? 2t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넣으셔야죠. 2t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넣으시고 y좌표는 당연히 3t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돼요? 우리가 늘상 해왔잖아.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이라고 여기서 접선 기울기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끼리 뺀 거, 요거에서 1 뺀 거, 2t 세제곱 플러스 1에서 1 뺀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2t 세제곱 플러스 1에서 1을 빼시니까 2t 세제곱만 남겠죠? 이게 분모고 분자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 뺀 거. 그러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그쵸? 요거하고 뭐하고 같다고?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얘 미분해야죠. 그래서 얘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접선 기울기 dy dx로 구하시면 dy dx는 우리가 매개변수 표현된 함수 미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dy니까 분자에는 y를 t로 미분한 거. 얘 t로 미분하면 뭐 나오죠? 6t 나오죠? 그쵸? 얘는 6t. 그래서 분자에는 6t가 나오고요. 6t가 나오고 분모는 어떻습니까? 분모는 dx잖아? 그럼 우리가 x를 t로 미분한 거. 얘 미분하면 뭐 나오죠? 6t의 제곱 나오네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6t의 제곱. 6t의 제곱. 그쵸? t가 0은 아니죠? 그쵸? 우리가 t가 0이면은 0일 수가 없죠. t 0 있으면 정의도 안 되고 t가 양수라고 조건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다 있으시면은 t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매개변수가 t일 때예요. 지금 매개변수 t일 때니까 t일 때 접선 기울기는 t분의 1이잖아. 매개변수가 t일 때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t분의 1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시면 돼요. 자, t 양변에 t 곱하시면은 t 날라가고 여기는 제곱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제곱되고. 그럼 우리는 이게 1 돼야 되니까 이 값이 1 돼야 되니까 얘는 분자하고 분모 같겠네?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세우시면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뭐하고 같다? 분모인 2t 제곱. 2t의 제곱하고 같다. 그러면은 이항하시면은 t제곱은 1 나오고. 그래서 t는 몇 나와요? t는 뿔마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t는 1이 나온다. 자, 그때의 기울기잖아. 그때의 기울기는 우리가 t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든 여기다 집어넣으시든 다 기울기니까 아무 데나 집어넣으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t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몇 나와요? 1 나오겠죠. 그래서 t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은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인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래 3번은 서답형 3번은 이 그림 원래 없었거든요. 그림 없었는데 조금 그러면 너무 많이 좀 틀릴 것 같아서 힌트로 이 그림을 줬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이런 공비에 해당되는 항이 두 개 있으면은 요놈이 큰지 요놈이 큰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이렇게 영향력에 따라서 작은 놈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확히 하려면은 얘가 크냐 아니라 얘의 덩치죠. 얘의 절대값이 크냐 얘의 절대값이 크냐 그 절대값을 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큰 게 아니라 얘 절대값 쉬운 거 얘의 절대값 쉬운 거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도 덩치가 크면은 그놈의 영향력이 더 세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생각해라 해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일단 얘네 둘이 같아지는 값 찾으시면 이거는 뭐 찾을 수 있죠. 이쪽 방면은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뭐 그냥 찾으시면은 얘는 1로 하고요. 이제 여기 이 그래프는 뭐죠? 이 그래프는 5x-2에 마이너스 붙은 거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2고 이 그래프는 3x고 얘들이 같아지는 값이니까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x좌표는 4분의 1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시면은, 요놈을 하나의 함수로 보시면은, 과연 3x가 크냐, 5x-2가 크냐, 정확히 절대값 3x가 크냐, 절대값 5x-2가 크냐에 따라서, 좀 작은 놈을 바로바로 없애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런데 구간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x가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는, 절대값 3x랑 절대값 5x-2, 요 놈이랑 요 놈에서 누가 커요? 당연히 절대값 5x-2가 크죠.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x가 2 안에 있으면 x가 0하고 4분의 1 사이에 있으면은 누가 크냐 하면은 요놈보다 요놈이 크니까 요놈인 절대값 5x-2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 그러니까 없애시면 돼요. 3x를 없애시면 됩니다. 정확히 하면은 얘가 크니까 분자 분모를 5x-2의 n승으로 나눈 거예요. 5x-2 n승으로 나누면은 x로 나눈 거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땐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죠. 그죠?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작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어진다. 그런 느낌으로. 그럼 얘는 없애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n승분의 5x-2 n 플러스 2승. 부호 마이너스는 살아있죠. 부호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분자가 하나가 높네요. 그럼 마이너스 5x-2.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얘 없어지고 요 놈만 생각하시면 남놈 생각하시면은 그게 몇 대는 1대는 x값 찾는 거야. 그게 1대는. 자 이거 푸시면은 5x-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5x는 플러스 1 나오네요. 5x는 플러스 1 나오니까 x는 몇 나옵니까? 5분의 1 나오네. 자 x 5분의 1이 이 안에 들어있나 체크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죠. 0하고 4분의 1 사이에 5분의 1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5분의 1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 4분의 1 체크하려야 되는데 4분의 1은 체크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왜냐면은 4분의 1 집어 넣으시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4분의 1 집어 넣으면은 n값에 따라서 이게 허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n에 따라서 허수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에서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이 함수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4분의 1은 체크하지 말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하고 1 사이 체크하셔야겠죠. x가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이 사이에 x가 우리가 존재하면은 그러면 x가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누가 큽니까? 절대값 3x하고 절대값 5x-2하고 얘가 크죠. 즉 절대값 3x가 더 크네? 3x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5x-2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3x가 더 크기 때문에 5x-2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약분은 뭐 나와요? 얘는 3x에 얘는 n 플러스 1이고 분자는 n승이니까 분모에 하나가 남네? 즉 3x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3x분의 1만 남습니다. 함수가 이게 뭐가 되는? 1이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x는 몇 나와요? 3분의 1 나오죠. x가 3분의 1 나오는데 3분의 1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있나요? 4분의 1하고 1 사이에 들어있죠. 그쵸?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살짝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지금 현재 x값 2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도 생각하셔야죠. 경계값. x가 1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 되면은 x에 1 집어넣으면 얘네 둘이 서로 같거든. 그러니까 얘도 같고 얘도 똑같습니다. x에 1 집어넣으면은 얘도 3 나오고 얘도 3 나와요. 그러니까 온통 3이야 3.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쓰시면은 식을 다시 쓰시면은 얘는 3의 분모는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 분자는 지금 x가 1일 때 하고 있어요. 분자는 x가 1 집어넣으면은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3의 n. 그죠? 리미트 우리가 이 상황이죠. 자, 이게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 되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되면은 x가 1일 때 지금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x가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얘 계산을 하시면은 1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식 다 쓰시면은 분자 분모를 3의 n승으로 나누시면은 리미트 3의 n으로 나누면은 분모는 3-1, 분자는 3의 n승으로 나누고 있어요.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몇 나와요? 얘는 실제로는 2분의 4에서 2 나옵니다. 즉 1이 될 수가 없죠. 즉 x가 1일 때는 답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클 때 생각하셔야지. x가 1보다 크면은 이번엔 아까하고 똑같이 누가 커요? x가 1보다 크면은 당연히 3x보다 5x-2가 크죠. 5x-2가 크니까 얘가 크니까 3x를 또 지워. 그럼 아까 계산한 게 여기 있잖아? 그죠? 우리가 5x-가 큰 거지. 얘하고 식이 똑같습니다. x 5분의 1 그대로 나와요. 근데 x 5분의 1이 이 안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x가 1보다 클 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이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 답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5분의 1하고 3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하면은 15분의 8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 12번 문제를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자, 출처는 여기 밑에 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서답편 4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43페이지 21번 문제 변형했고요. 원래 문제는 이 그래프, 사인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는 게 교과서 문제였는데 이제 사인 그래프도 좀 움직여서 교과서보다 살짝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보시면은 얘 좀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절대값 사인 n분의 x 이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 꺾어 올렸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n값에 따라서 어쨌든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얘는 둘이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절대값 sin nx 그림을 그리면은 y는 sin nx를 꺾어 올린 거니까 일단은 y는 sin nx만 생각합시다. y는 sin nx 생각하시면은 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주기는 2파이를 n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n분의 2파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다시 쓰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인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n분의 2파이죠. n분의 2파이고 여기는 그러면은 n분의 파이고요.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꺾어 올린 거예요. 절대값 씌워서.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양수 파트는 그대로 음수 파트는 꺾어 올리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주기가 n분의 파이가 되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 그쵸? 근데 이게 n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폭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n이 커지면 클수록. 폭이 줄어드니까 이거 그때그때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교과서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어디에서 착안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는 교점의 개수 구하려는 직선도 원점을 지나죠. 이 원점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 생각하시면은 이 직선도 원점을 지나니까 이 원점 지나.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2점이고 이렇게 날카롭게 되면 1점이거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가 기준이죠. 사인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걔보다 커지거나 걔보다 작아지거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사인 그래프의 영에서 접선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다시 그림을 그리시면은 일단은 미분을 좀 하죠. 다시 y는 sin nx를 미분을 하시면은 y 프라임은 뭐 나오죠? 코사인 nx고 nx 다시 미분하시니까 n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되고 얘 0에서 접선 기울기 x에다 0 집어넣어. 0에서 접선 기울기는 몇 나옵니까? 코사인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잖아? n만 나오겠네요. 아, 그래서 0에서 접선 기울기는 n이야. 자, 이거를 종합을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그림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사인 그래프가 여기 조금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n분의 파이, 얘가 n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긴 0이고 물론 음수 쪽도 있습니다. 음수도 우리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얘의 접선 기울기가 몇 나온다고? 0에서 접선 기울기가 n이라고. 즉 여기서 접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으시면 이따가 접선을 제가 이렇게 그으시면 0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접선 얘 기울기가 n이야. 기울기가 n. 그쵸? 얘가 기울기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 있죠. 원점 지나는 요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얘잖아?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 그럼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 얘보다 날카롭냐 완만하냐를 알기 위해서 그쵸?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알아야 돼. 즉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랑 n이랑 누가 크고 작은지 n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랑 n이랑
그럼 우리가 실제로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을 n에 대한 함수니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n. y는 n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y는 x라고 생각하시고 y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얘네가 예를 들면은 교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예를 들면은 이 값보다 뭐 작으면은 n이 작으면은 누가 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큰 거죠. 이 직선 기울기가 크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원점부터. 그렇죠? 같을 때도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사이면은 이번에는 그럼 얘가 완만하잖아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점부터 먼저 찾으시는 게 순서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지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값을 찾으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8 얘하고 n하고 같아지는 값을 찾으셔야 돼. 그 얘는 다 쓰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8은 0. 이거 다 쓰시면은 n을 묶으시면은 n-2, n-4죠? n-4는 0. 이렇게 나오니까 2하고 4 나오네. 그래서 같아지는 값이 2하고 4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n이 1일 때부터 생각합시다. 교점의 개수니까 우리가 밑에다가 쓸까요? 자, n의 값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변할 때, 그쵸? an, 즉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n이 1일 때부터 생각합시다.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n이 1이면은 2보다 작으니까 1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누가 크냐면은 이 참수가 크죠? 이 참수 n제곱 5n 플러스 8. 즉 얘 기울기가 더 크다고 접선 기울기보다. 이 접선 기울기보다 요 놈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얘보다 더 가파라. 얘보다 이렇게 가파르다고. 이렇게 가파르니까 교점이 몇 개 나와? 원점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교점이 한 개입니다. 얘는 한 개 이렇게. 자, n이 2면 어떻게 되죠? n이 2면은 둘이 같죠? 접선 기울기가 둘이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둘이 이렇게 겹치죠. 겹치니까 여전히 교점은 원점 하나예요. 그쵸? 교점이 한 개. n이 3이면 어떻죠? n이 3이면은 이번에는 n이 3이면은 2하고 4 사이니까 3이니까 누가 큰 거야? 누가 더 가파르냐면은 n이 더 가파릅니다. 즉 이 접선이 더 가파르는 얘기야. 즉 2차 곡선, 즉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이 더 완만해요. 요 놈이 더 완만하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제 이게 얼마나 내려가냐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 예를 들면은 얘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은 교점이 꽤 많이 나오는 거고 조금 완만하게 내려가면은 얘보다는 어쨌든 접선보다는 내려가야 되니까 뭐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체크해 봅시다. 그걸 체크하시면은 왜 안 없어 이거? 자, 실제로 n이 지금 3일 때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n에다가 3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지금 값이 몇이냐면은 얘가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는 3분의 3.14니까 2를 살짝 넘어요. 2를 살짝 넘고 여기 y값이 1이죠. 이 y값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드시면은 이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가 몇 대입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가 몇이죠? 이 기울기가 x 값은 1보다 살짝 큰 것분의 y 값은 1이야. 1보다 살짝 큰 것분의 1이니까 얘는 1보다 좀 작아요. 그쵸? 1보다 좀 작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데 n이 3일 때 우리가 n이 3일 때 이 원점 지나 이 직선 기울기는 몇 나오죠? n이 3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n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은 몇 나오냐면은 3의 제곱 9 빼기 3, 5, 15 플러스 8이니까 몇 나오냐면은 2 나오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가파르다는 얘기네. 다 나왔네요. 얘보다는 가파르고 접선보다는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은 한 개, 두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3일 때 두 개. 이제는 다 똑같네요. 4일 때는 몇이에요? 4일 때는 둘이 서로 같거든? 둘이 서로 똑같아. 이렇게. 둘이 서로 똑같으니까 원점 하나밖에 없어. 5일 때부터는 계속 이차 함수가 크죠? 이 직선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야, 접선보다. 그러니까 계속 한 개만 나오죠, 원점 하나면. 그래서 5일 때부터는 계속 한 개입니다. 계속 한 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했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2의 n승분의 a n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a의 n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쓰면은 n이 1 집어넣으면은 2의 1승분의 a의 n은 1이고요. n에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분의 a의 n은 1이고요. 3 집어넣을 때만 2의 3승분의 교점이 2가 되죠. 3 집어넣을 때만. 그 다음에는 계속 1이야.
2의 4승분의 1, 그쵸? 4부터는 1이 계속 1이죠. 그쵸? 이렇게 계속 1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당연히 계산을 하실 때 요 놈만 두 개로 쪼개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는 2의 3승분의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산을 이만큼 계산하시고 이만큼 해서 등비수를 합이잖아. 이만큼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2의 3승분의 1 하나 더 더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 계산을 하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은 공비는 2분의 1이잖아.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도 2분의 1이네. 초항도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의 무한합은 1을 나옵니다. 1을. 거기다가 2의 3승분의 1. 2의 3승분의 1인 8분의 1까지.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인 8분의 1까지 더하니까 답은 몇이라고 하셔야 돼? 8분의 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5번 주관식부터 보시죠. 얘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힌트를 좀 안 주셔도 되는데 문제가 좀 풀어보니까 조금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주관식이 그래서 뭐 분야에 힌트를 좀 살짝 드렸죠, 그렇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는 이제 프린트 12번 변형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F하고 G가 당연히 이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0에서도 연속이겠죠? 0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F 곱하기 G가 0에서도 연속이다. 그걸 조건으로 식 쓰시면 돼요. F 곱하기 G를 우리가 표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FG를 표현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FG, FX, GX 그쵸? 이렇게 여기도 FX 곱하시고 여기도 FX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 GX가 0에서도 연속이거든? 0에서도 연속이니까 0에서 근값값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 gx 하고 0에서 함수값 f의 0, g의 0 그쵸? g의 0 이게 서로 같다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쵸?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0으로 가니까 당연히 0은 아니죠 0은 아니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함수는 아랫놈이 아니라 위에놈 갖고 오셔야 되죠 그쵸? 0이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이 식은 다 쓰시면은 리미트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ln 시컨트 x ln 시컨트 x분의 fx 그쵸? 요거는 0에서 함수가 f0 g0 f0 g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니까 8f의 0 나오겠죠? 그쵸? 8f의 0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이 식을 쓰시면 1점입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1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시면 일단 1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면은 시컨트 x는 1이기 때문에 ln 1은 또 0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고 F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F0은 몇 나와요? F0이 0 나옵니다. 그래서 F의 0이 연속 성질로 해서 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이 8F의 0이 뭐일 수밖에 없어? F의 0이 0이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과정을 쓰셔서 리미트 이 값이 실제로 몇 나온다? 0 나온다. 여기까지 쓰시면 다시 1점이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2점입니다. 여기까지 다 쓰시면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는 리미트 여기까지 이게 0 나온다. 여기까지 쓰시면은 우리가 2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2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이걸 계산을 하시는데,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미 힌트를 드린 것처럼 분모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얘는 1로 가기 때문에 얘는 ln 1 플러스 시컨트 x 마이너스 1 식을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은 얘는 다 쓰시면은 리미트 fx분의 자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얘는 밑에 뭐가 시컨트 x 마이너스 1 곱하기 시컨트 x 마이너스 1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당연히 ln 1 플러스 0으로 가는 건 0으로 가는 것만 남긴다 이렇게 한 번에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으로 가는 것만 이렇게 남기시면 되죠. 그쵸? 자 시컨트는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얘는 다시 쓰시면은 리미트 얘는 fx분의 얘는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자분모에 코사인 곱하시면은 코사인 x fx 분모도 코사인 곱하시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x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갈 때는 얘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죠? x가 0으로 가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우리가 2분의 1 x 제곱이잖아. 얘는 2분의 1 x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코사인 x는 어차피 1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1 쓰나 반하고 f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다? 0이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양변에 2 곱하시면요. 2분의 1 곱하시면은
양변에 2분의 1 곱하시면은 어차피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 나오려면은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잖아, x제곱. 그러니까 최소한 fx는 어떻게? x제곱을 없애줘야 돼. 얘를 없애야 되니까 fx는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리미트 얘는 리미트 x제곱분의 fx를 실제로 x제곱, 그래야 0으로 가는 게 없어지니까 분모 곱하기 f가 3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뭐 k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죠. f를 이게 지금 0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얘 약분되고 x가 0으로 가거든. x가 0으로 가면은 얘 x 0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k만 남는데 그게 0이어야 돼. 그러니까 k도 0이네. k도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fx가 x 세제곱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으시면은 여기 이 과정 자체가 다 3점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시 여기까지 이식 쓰시면 2점이고요.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fx가 x 세제곱이다. 여기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통으로 3점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뭐 부분점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부분점수 드릴까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을 제가 힌트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점수 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까지 도달을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2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2 구하니까 얘는 2의 세제곱에서 8까지 쓰시면은 다시 들어가서 6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8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보시죠. 좀 지우고. 자, 서답형 6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탄젠트 절대값 x 그림을 시면은 얘는 일단은 얘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아하. 자, 여기 지금 x 좌표 중 세타라고 하니까 크기를 이거 세타가 아니라 여기를 x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x라고. 이거 지금 시험 보기 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를 지금 우리가 x라고 하시면은 지금 두 점이 일단 얘를 그리시면은 얘는 x가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건 바로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y축 대칭이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탄젠트 x를 그리시면 돼. 탄젠트 x를 그리는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그쵸?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리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좌우 대칭이니까 보나마나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은, 다시 그립시다.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은, 지금 대충 그리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y축 대칭이고, 이렇게 있고, 탄젠트 절대값 x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 오른쪽만 따지면은 얘만 따지면은 요놈만 따지면은 탄젠트 x예요. x가 절대값 벗겨지니까 이놈은 탄젠트 마이너스 x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x랑입니다. 탄젠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자, 0,a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0,a가 여기쯤에 있겠죠. 0,a가 이렇게 접선 이렇게 이거 너무 날카롭게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림이 그렸네.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접선이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접점이 이쪽에 생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0,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이 각이죠. 이 각. 자, 이 각이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세타로 우리가 할 때, 세타로 할 때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 줬어요. 두 접점의 x좌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수 파트 여기 이 점의 x좌표를 k라고 두채. 즉 이 점의 좌표를 x좌표가 k, y좌표는 당연히 탄젠트 k가 되겠죠. 탄젠트 k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자, 그럴 때, 그냥 값 구하시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뭐 그림상 딱 봐도 지금 이제 이 탄젠트 값은 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양수잖아, y값, 그렇죠? 자, 할 때 이 값 구하시오 그랬네. 지금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식 두 개 뽑으셔야 돼. a하고 k. 식 두 개는 뭐야? 당연히 이 두 직선의 사이각이 4분의 3이다. 두 번째는 원점에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접선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문제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식 두 개 이렇게 찾으시고 미지수 두 개 찾으시면 돼요. 자, 차근차근 합시다. 일단은 두 점 사이에 두 직선의 기울기 나왔잖아.
두 직선의 기울기를 세타놓을 때 탄젠트 값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표시를 하시면은 이 기울기 몇 나옵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나오죠. 탄젠트를 미분하시면은 시컨트 제곱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x좌표가 k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나오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k 집어넣은 시컨트 제곱 k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시컨트 제곱 k에 마이너스 붙인 거겠죠. 그래서 두 직선 기울기가 한 놈은 시컨트 제곱 k고 또 한 놈은 시컨트 제곱 k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 기울기가 한 놈은 요거, 한 놈은 요거. 이렇게 우리가 두 직선 기울기를 우리가 표기를 하시고. 그래서 두 직선 기울기 이렇게 구하셔도 1점 드립니다. 하나만 구하면 안 되고 일단 두 개를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쵸? 1점 우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쓰셔야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두 직선 이런 사이각은 어떻게 구하죠? 일단 절대값 쓰시고, 위에는 뭐 하죠? 두 직선 기울기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그러면은 얘 빼기 빼기니까 시컨트 제곱 빼기 빼기 시컨트 제곱이니까 2배 시컨트 제곱이네요. 2배 시컨트 제곱 k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플러스 2개 곱한 거죠. 얘 둘이 곱해. 얘들 곱하면은 마이너스 시컨트 4제곱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시면은 마이너스, 분자는 쓰시면 분모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컨트 4제곱 k.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몇이라고? 4분의 3이라고.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절대값을 푸셔야 되는데 절대값을 지금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얘는 분자는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분모 얘가 1 마이너스 시컨트 4제곱이 양수인지 시컨트 4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인지 즉 1이 큰지 시컨트 4제곱이 큰지 그거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럼 누가 큽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은 1보다 작죠. 그럼 코사인을 뒤집으면 1보다 크죠. 1보다 큰 거를 4제곱 했으니까 1보다 크겠죠. 그쵸?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시컨트 4제곱이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양수로 나니까 분자는 어차피 양수. 그쵸? 분자는 어차피 분모 양수가 되려면은 시컨트 4제곱 k에서 1 뺀 거. 그쵸? 이렇게 나오셔야 이게 전체 값이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거지. 이 값이 지금 몇이다? 4분의 3이다. 그쵸? 이 값이 4분의 3이다.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푸신 게 4분의 3이다. 여기까지 쓰시면은 2점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쓰면은 우리가 2점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방식식 푸셔야 되겠죠. 자, 이 방식식 푸시면은 시컨트 4제곱 편의상 저기 S에 시컨트를 S라고만 쓸게요. 그럼 얘는 방식식 푸시면은 대각선 곱하시면은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3 곱하기 분모 4 곱하기 분자 하시면은 3 곱하기 분모 3 시컨트 4제곱 마이너스 3은 4 곱하기 분자 4, 2, 8 시컨트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쓰시면은 3 시컨트 4제곱 마이너스 8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1, 3, 3, 1 여기에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있으면은 되고 그러면은 시컨트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k는 3 나오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거나 시컨트 제곱은 어쨌든 제곱했으니까 양수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없애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없애서 시컨트 제곱은 3 그래서 우리가 요 값 우리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컨트 k는 몇 나와요? 시컨트 k는 루트 3 나오겠죠? 양수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각이 k 값이 지금 우리가 양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k가 2분의 파이보다 작죠? 지금 그래프가 뭐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k가 여기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k는 2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게 1사분면각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값이 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시컨트 k는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시컨트 제곱, 이 3, 시컨트가 3,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기까지 무사히 오시면은 또 2점.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컨트 값을 구했고요. 이제는 이제 뭐 구해야 되냐면은, 안쓴 조건. 이제 A 값 식을 하나 또 찾아야 되잖아. 미지수가 2개니까. 안쓴 조건이 뭐예요? 안쓴 조건이. 곡선 밖에 한 점 쓰면 접선이잖아. 곡선 밖에 한 점 쓰면 접선이니까 관계식 어떻게 세워? 이거 2개 뺀 게, 이거 2점의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 이 2점 사이의 기울기. K 빼기 0분의 탄젠트 K 빼기 A죠. 그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시컨트 제곱 K하고 같다. 그게 두 번째 식입니다. 즉 우리는 다시 쓰시면은 아니면은 그냥 접선식을 쓰시고 그 접선식의 y절편이 A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결과값은. 그래서 저는 그냥 기울기로 갈게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K 빼기 0분의 탄젠트 K 빼기 A 탄젠트 K 빼기 A 그쵸?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다? 여기서 접선 기울기 X좌표가 K인 곳에서 접선 기울기 아까 뭐 나왔죠? 시컨트 제곱 K 나왔죠.
시컨트 제곱 K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시면 되고, 잠깐만, 이게 맞죠? 그쵸? 이렇게. 자, 얘는 다 쓰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컨트 제곱 K가 몇 나왔었죠? 시컨트 제곱 K가 아까 3 나왔었잖아?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시면은, 탄젠트 K 빼기 A는 3K.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3K는 뭐다? 탄젠트 K다. 그래서 탄젠트 K 값만 구하시면 돼. 탄젠트 K 구할 수 있죠. 왜? 시컨트 K를 알잖아. 시컨트 K 할 때 탄젠트 K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걸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각삼각형 그리셔도 되죠.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 각을 K라고 하시고 K로 하시면은 시컨트가 루트 3이잖아.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이죠. 코사인이 루트 3 코사인 루트 3분의 1이니까 다시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야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2 나오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1분의 루트 2에서 루트 2 이렇게 해서 답이 루트 2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면은 마찬가지로 2점 들어가서 7점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뭐 프린트 15번 문제 원래는 2의 절대값 x 그래프였던가요? 그거를 조금 변형을 했던 문제고요. 자, 마지막 서답형 7번 보시죠. 서답형 7번은 저기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원래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을 추가한 겁니다. 원을 추가했더니 문제 조금 약간 어려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보시죠. 자, 원을 추가했고 수치를 살짝 바꾼 문제고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이 점이요. Q점의 좌표가 0,-4n 제곱이거든요. Q점의 좌표가 x가 0, y는 -4n 제곱.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점. 왜냐하면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이잖아.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이 점의 좌표 모르니까 x 좌표를 제가 예를 들면 뭐 t라고 놓으면은 y 좌표는 t의 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이니까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t 빼기 0분의 t 제곱 빼기 4n 제곱 이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 미리 합시다. 2차 곡선 미분하시면은 y 프라임은 뭐 나오죠? y 프라임은 2x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식을 바로 쓰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우리가 t 빼기 0분의 t 제곱 빼기 4n 제곱 t 제곱 빼기 4n 제곱 빼기 4n 제곱 그쵸? 이게 뭐하고 똑같다?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 t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미분하셔서 x에다 t 집어넣으니까 2t죠. 2t하고 똑같다. 그쵸? 양변에 t 곱하시면은 여기는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t제곱 이쪽으로 이항하시면은 좌변은 4n 제곱 나오고요. 우변은 t제곱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t는 몇 나와요? t는 2n 나옵니다. 마이너스 2n일 리는 없으니까 저는 1사분면에서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t가 2n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 다시 좀 쓰시면은 그림을 그리시면은 여기가 2n이고요. 이 점의 x좌표가 2n. 자, 여기가 2n입니다. 이 점의 x좌표가 2n. 여기 2n이란 걸 발견하시면 1점이고요. 여기가 2n인데 얘 y좌표 어떻게 되죠? 얘 x에다가 2n 집어넣으면 y좌표는 4n 제곱 나오죠. 근데 얘도 4n 제곱이잖아, 이가. 4n 제곱.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합동이죠. 막국지가 직각,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가 똑같고, 그러니까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똑같아요. OPN하고 PN부터 여기 2N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PN이 0과 2N의 중점이니까 PN 좌표는 뭐가 돼요? N이 됩니다. 그래서 PN 좌표가 N 구하시면은 우리가 또 1점. 그래서 여기가 N, 여기가 2N 이게 표기가 되셔야 문제가 아마 풀릴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N, 2N 이거를 표기하시면은 1점, 2점에서 우리가 2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N하고 2n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시면은 일단은 1.1점에서 2점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각을 구하셔야 되는데 각에 대한 극값을 구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일단은 조금만 생각해봤더니 방법이 한 4개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를 만들고 나니까 방법이 여러 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사실 이거 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자리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조금 지우면서 조금 뭐 전 대안이 좀 없어서 시간상 그래서 그냥 이걸 했으니까 일단 봅시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이잖아. 그럼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이거를 못 발견하면은 계산이 정말 지저분해져요. 그죠? 자, 뭐냐면은 얘하고 합동이니까 이 길이도 같죠.
그럼 여기서 같은 길이가 몇 개 나오면 3개 나와요. 같은 길이가 요 길이하고 방금 한 요 길이 같죠? 근데 원의 접선이니까 이 곡선밖에 안 지면서 원밖에 안 지면서 접선 2개 그었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길이가 3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은 길이가 이렇게 3개 나온다. 야,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같은 길이가 3개 나오면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얘는 일직선사니까 이게 지름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지름인 우리가 반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원을 살짝 그리시면은 이렇게 저 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으죠. 이렇게 그으시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헷갈려. 그쵸? 그러면은 원을 그리시면은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각을 지금 제가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는 거잖아. 극한. 그러면 얘가 원주각과 중심각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면 얘가 뭐가 돼? 2세타 돼요. 그렇죠? 다시 이 현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이게 원주각, 얘가 중심각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가 세타면 얘가 2세타. 그럼 우리는 탄젠트 2세타를 여기서 찾으셔서 탄젠트 세타값 구하시는 게 제일 편해. 그렇죠? 그럼 우리가 탄젠트 2세타는 뭐냐면은 이 길이는 여기가 아니고 얘가 2니까 이 길이는 n이잖아요. 이 길이는 n이고 여기는 4n 제곱이잖아.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2세타가 첫 번째 방법은 탄젠트 2세타가 뭐가 되냐면은 탄젠트 2세타가 n분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n이죠. n분의 높이 4n 제곱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2세타가 뭐 나오면은 4n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n하고 2n 찾으시면은 1점, 2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세타하고 여기가 2세타 같다. 이걸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세타하고 그래서 여기가 2세타인 거 찾는 게 2점입니다. 그래서 2세타를 찾으시면은 2점 들어가고요. 2세타를 여러분들이 각을 찾아내시면은 2점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2세타 그럼 탄젠트 2세타를 우리가 구했으니까요. 탄젠트 2세타를 구했으니까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 탄젠트 2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힌트를 살짝 드렸죠. 얘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돼? 얘는 분자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 값 구하시면 돼. 자, 탄젠트 세타를 편의상 t라고 표현할게요. 대각선 곱하시면은 이렇게 4n이랑 분모 곱하시면은 4n 마이너스 우리가 4nt 탄젠트는 분자인 2 탄젠트 이렇게 나오겠죠? 4nt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다 쓰시면은 양변 2로 나눠서 이항하시면은 2nt 제곱 그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t 2로 나눠서 이항하시면은 마이너스 2n은요. t에 대한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식 나오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바로 씁니다. 근해 공식 쓰시면은 탄젠트 세타는 2a분의 2a니까 4n이겠죠? 얘가 a가 2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2n c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뭐 나오냐면은 다 쓰시면은 4n분의 이 마이너스 1 플러스겠죠? 탄젠트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16n 제곱 나오네요. 16n 제곱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이제 극한 구취하시면 돼. 그쵸? 자, 우리는 극한을 취하시면은 리미트 탄젠트 세타니까 방금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는 리미트 요 극한값 4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16n 제곱. 자, 무한대로 가면요. n을 무한대로 가면은 얘를 쪼개시면은 이거 근각값 구하는 거 분자 분모를 4n으로 나눈다. 즉 얘는 쪼개시면 되죠.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쪼개시면은 분모가 한없이 가니까 0으로 가죠. 이렇게 쪼개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쪼개시면은 얘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16n 제곱이니까 1로 가죠. 그러면 0 더하기 1이니까 몇 나와요? 답은 1입니다. 그래서 얘 극한값은 1. 그쵸? 그래서 점수를 따지면은 얘가 nn9에서 2점, 그 다음에 여기가 각이 2세타를 우리가 찾아내시면은 2점, 4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계산을 하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가시면은 저희 계산 과정 여기까지 쭉 무사히 가셔서 탄젠트 극한값까지 구하시는 게 통으로 3점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부문 점수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7점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지금 세 번 쓰였잖아. 세 번 쓰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여기가 4n 제곱, 여기는 n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그래서 PNQN의 길이는 루트 4n의 제곱, 16n 4제곱 더하기 n제곱, n의 4제곱, 그쵸? n의 제곱, 그쵸? 요걸 구하시면은 이제 2점 드립니다. 그쵸? 요걸 이렇게 구하시면 2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얘가 4n이고, 얘가 쭉 내려. 쭉 내리고, 여기를 쭉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 직각되죠? 왜 직각이 되냐면은, 여기가 4이니까, 여기도 지금 4이거든? 그쵸? 그럼 이 길이 똑같고, 그쵸? 여기, 그냥 얘 y좌표가 4n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직각될 수밖에 없지. 원주각 직각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각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요렇게 수직 내려오고, 요각. 요것도 세타가 되죠. 그쵸?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호에 대한, 이 현에 대한 얘도 원주각, 얘도 원주각. 그러니까 세타를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쵸?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 길이는 몇이죠? 4n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탄젠트 제곱은 이제 또 계산을 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 2세타가 아니죠. 탄젠트 세타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분의 탄젠트 세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요 길이는 4n 제곱. 4n 제곱분의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까 구했죠. 요거에서 이 길이 n이잖아. n 빼시면 되지. 이 길이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n 제곱에서 빼기 뭘 빼시면 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길이 구하고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n 제곱에서 이 길이는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n이니까 n이잖아. n을 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한 번에 구하실 수도 있어요. 탄젠트 2세타를 안 거치고. 그렇죠? 근데 조금 이거를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취하시면은 리미트 탄젠트 세타 리미트를 취하시면은 얘 리미트 4n 제곱분의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자, 얘는 뭐 극한 구하시면은 이렇게 묶으시면은 얘 속으로 들어가면 16n 4제곱 나오니까 1 나오죠. 이렇게 묶으시면은 n 약분되고 n 무한 들어가니까 부모 하나씩 커지니까 0 나오죠. 그러니까 1 빼기 0이니까 1 나옵니다. 그래서 1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n하고 2n 구하시면 2점, pn, qn 선분 길이 구하면 2점, 이거 구하시면은 탄젠트 세타 값을 찾으셔서 이 값까지 하시면 3점 해서 7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어떻게 식으로 하시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P&N, QN은 구하시고요. P&N, QN이 구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지우시면은 너무 지우고 나니까 원이 쪼그라들었다. 자,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도 또 직각이죠. 원주각 10도. 그쵸? 직각이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몇 분의 뭐?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런데 이 길이분의 이 길인데 이 길이 구하기도 또 귀찮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가 이 길이는 구하기 쉽잖아. 왜냐하면 이 길이 두 개 한 거니까 이미 구해놨잖아. 그쵸? 그래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구해서 탄젠트 값을 따로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구하시려면 이 길이를 구하시는데 이 길이를 표현하시면 알겠지만 이중근호 나와요. 이 길이 왜냐하면은 이 길이를 표현해볼까? 표현을 하시면은 얘는 어떤 점과 얘는 0, 마이너스 4n 제곱 이 qn이요. 이거하고 이 점 rn 구하셔야 되는데 rn은 어떤 점이냐면 얘는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더하면 되잖아. n에다가 루트 이 길이는 아까 구해놨잖아. pn, qn 이걸로 우리가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길이에다가 n 더하는 거니까 얘는 쓰기도 한우무질라네.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길에다가 n을 더하면 되니까 이 두 점 사이 그리고 거리를 구하셔야지.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길이 qn rn이던가 우리가 qn rn 이거를 우리가 구하시면은 얘는 루트 0 빼기
이거 빼기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서 루트가 안 없어져요. 그쵸? 얘 제곱 더하기 여기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시면은 16n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분해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제곱하시면 제일 큰 게 뭐 나오냐면은 16n 4제곱 나오죠. 그쵸? 얘는 해봤자 뭐 n은 제곱밖에 안 나오고. 그쵸? 그래서 여기 16n 4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 요거 제곱하시면은 얘 제곱 그쵸? 이거 빼기 y 값은 0이니까 얘 제곱하시면은 16n 4제곱이죠. 16n 4제곱.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뭐 나오냐면은 루트 16n 4제곱 16n 4제곱이니까 32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이 상황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쓰셔야지 이 속에 루트를 또 원리칙적으로 집어넣으시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죠. 그쵸? 어차피 우리가 리미트 취할 거니까 최고차항만 여러 번 쓰시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2배 한 거, 2배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그쵸? 이거 분의 이 길이는 방금 구한 루트 32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그쵸? 최고차항만 생각하시면은 뭐 나오냐면은 얘는 2 곱하기 4n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2n 제곱이니까 루트 32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뒤에 뭐 쩌리는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n제곱 약분되고요. 32는 4, 4, 16, 4루트인가? 그쵸? 4, 4, 16, 32. 그럼 우리가 얘는 4 약분되고 그러면은 2분의 루트이네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이니까 세타가 몇이란 거 알아? 4분의 파이라는 거 알죠? 리미트 극한값이 세타는 4분의 파이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몇이야? 답은 1.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이 외접원을 생각을 못 하시면은 어떻게밖에 풀 수 없냐면은 외접원을 내가 생각을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밖에 풀 수 없냐면은 코사인 공식 쓸 수밖에 없죠.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코사인 공식을 쓰십니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을 다 표현하신 거야. 얘는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그쵸? 얘는 방금 한 것처럼 루트 32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그쵸? 얘는 루트 이 똑같죠? 루트 16n 4제곱 플러스 뭐시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기억나요? 2bc 2 루트 16n 4제곱 n 4제곱 루트 32n 4제곱. 그쵸? 2bc분의 b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인데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요거 제곱한 거. 32n 4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확히 풀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문제가 어렵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